그렇게 제가 3년 만에 21채의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유튜브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로 돈을 벌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더 적게 일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 이현정 TV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6에 결혼을 했고요. 두 아이를 낳고 살게 됐습니다.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을 하더라도 사실 부모님 밑에 부모님 그늘은 굉장히 따뜻하죠.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평범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다 늦게 셋째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둘째까지 있을 때는 그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와 12살 띠동갑이 나는 셋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저한테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큰아이는 중학생, 둘째 초등학생, 갓난아이까지 세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고 가르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전처럼 일만 해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알아보던 차에 사실은 우연히 경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경매였어요. 저는 부동산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경매를 알게 되고 적은 돈으로 경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경매를 알게 되고 3주 만에 처음 입찰을 하고요. 2달 만에 첫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하고 2달 만에 낙찰받은 게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를 어, 아주 초보자가 한 건데요. 과연 제가 첫 낙찰 받은 집이 잘 받은 집이었을까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32평 아파트 1층을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조사했을 때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1층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어, 게다가 놀이터도 새로 리뉴얼을 해서 굉장히 반짝반짝했어요. 게다가 단지 안에 놀이터가 4개나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에는 다 놀이터가 4개 있더라고요. 저는 빌라에 살아서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팔려고 내놓으니까 쉽게 팔리지 않는 거예요. 전 돈 벌려고 경매를 시작했는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한 끝에 저희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기로 합니다. 전세금 9천만 원 있었거든요. 그 돈을 빼서 또 이 집을 낙찰 받으니까 대출을 해두더라고요. 대출금 받아서 전세금 보태서 들어가고 났더니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본격적인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조금 더 작은 집, 32평 말고요. 25평 이하짜리, 1층 말고요. 한 10층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를 골라서 남들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나는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낙찰을 바로 받았고 2달 만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3천만 원 들고 3천만 원 수익을 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팔았더니 세금을 1,500만 원을 내래요. 단기 차액이라고 해서 양도세가 50%가 되는 거였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 최소 2년 동안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3년 만에 21채의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매를 공부하면서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모든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할 때는 책을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상 낙찰을 받고 나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저한테 책을 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책 쓰고 싶어서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원고를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했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입니다. 2013년도에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경매에 입문하셨어요. 어, 벌써 꽤 됐죠. 7년 됐는데 아직도 서점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이제 돈 되는 경매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상가와 토지 투자의 기본서예요. 그래서 상가 경매 처음 하시는 분, 토지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고요. 권리 분석도 조금 심도 있게 쓴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매책의 모든 내용들, 어려운 거 말고요. 쉬운 거. 초보자들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내용으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경매 참고서 경매하다가 언제라도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렇게 세 권의 경매책을 냈고요. 이제 저도 경매계에서는 꽤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당연히 경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경매 이야기 말고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어요.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직도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번 많이 아프면서 느낀 게 그냥 이렇게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살다가 혹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는 뭔가 아쉽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보람될까? 이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어떻게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요, 경매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와 더불어서 조금 더 적게 일하고 잘 사는 방법, 오늘 이 시간을 제대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서 자주 만나요. 안녕.